21번 붙어볼까요? 봐봐. 이게 몇 번 했던 이야기인데 함축음이잖아요. 함축음이치로는 일단 첫 번째 꼭 해주고 싶은 말은 함축음이치로는 대입하기다. 얘가 먼저. 함축음이치로는 대입파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만 풀 수 있는 것. 그런데 함축음이치론이 대입파악이니까 주제, 유지, 제목 찾아 쓰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성준아. 그죠? 멍 때리는 것도 좀 아니다. 그죠? 이겁니다. 얘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Forward thinking. 얘는 생각이라는 걸 한대요. 더 생각이라는 쪽으로 가 있대요. 이 forward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라는 건데 얘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 얘기 자주 했었는데 봐봐. 여기 비둘기가 기억나세요? 비둘기? 비둘기는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죠.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말했었냐면 지금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 하는데 막 성화봉송 확 하는데 개막식 하얀색 비둘기가 확 날아가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죠. 근데 너희가 아침에 내일 개학이잖아. 내일 아침 막 등교하는데 이 비둘기들이 그 밤 사이에 이렇게 쓰레기들을 쪼아먹고 있어 막. 어때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그럼 얘가 이 비둘기라는 애가 올림픽 개막식에 나왔냐 아니면 길거리 쓰레기를 쪼아먹고 있냐에 따라서 긍정적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얘 이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흐름 속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얘가 나왔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가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I suspect. 내가 이런 의심을 해요. fungi. fungi가 뭡니까? 균류, 곰팡이를 말합니다. 복수예요. 참고로 fungus, 얘가 단수입니다. 이 곰팡이란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곰팡이는 이렇습니다. Then they are larger partners. 잠깐, 첫 문장을 딱 읽자마자, 첫 문장을 읽자마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첫 문장이 딱 이렇게 나왔잖아. then, 뭐뭐보다는. 그럼 이쪽에 뭐가 있는 겁니까? larger partner 가 있는 것이고 이쪽에 곰팡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내가 쓰고 싶은 것은 이 맥락에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겁니까? 나는 이 곰팡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쓰고 싶은 겁니다. 됐어요? 다시 글을 읽을 때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생각하면 좋은 것이 얘를 한 번에 지문 속에서 얘를 한 번에 말해서 얘를 찾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large partner, 얘가 이런 특성이 있을 것이고 이것과 반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됐어요? 오케이? 구도를 잡으시라. 첫 문장에서 먼저 이렇게 잡았어야 돼요. 첫 문장 자체에서. 두 번째 가보면 among trees. 잠깐만요. among trees 라는 표현을 쓰자마자 이 tree가 뭡니까? 이 tree가 뭐예요? 얘가 tree인 겁니다. 이렇게요. 균류를 나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죠? 이 나무들은요. Each species fight each species. 잠깐만요. 얘네들은 뭐 한대요? 얘네들은 싸웁니다. 얘는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합니다. 서로 싸움을 해요. Let's assume that.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The beaches native to Central Europe could emerge victorious in most forest year. 이렇게요. 잠깐만요. 여기서 비치라고 나오자마자 뭡니까? 아, 얘시구나. 예를 들어서 너도 밤나무. 예를 들어서 너도 밤나무라는 애가 유럽에서 자라는 애인데 얘네가 could emerge victorious. 중요한 건 이겁니다. emerge victorious. 얘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왜 승리를 거뒀다는 표현이 나왔냐면 얘네는 뭐 하니까? 싸움을 하니까.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대요. In most forest year. 그곳에는 숲에서 대부분의 곳에서 승리를 거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victorious, 승리를 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얘가 승리를 거뒀대요.
그럼 대부분의 숲,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숲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대부분의 숲에는 너도 밤나무만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시 라저 파트너는 이 나무들은 싸움을 해서 뭐 하게 됩니까? 대부분의 숲에서 단일종이 되겠죠. 승리를 거뒀잖아요. 오케이?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거니까 너는 꺼져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럼 단일종이 되는 겁니다. 좀 더 가볼게요. Would this really be an advantage? 근데 이게 좋은 걸까요? 이게 진짜로 좋은 걸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짜 좋은 거야?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If a new pathogen, 새로운 병원균이 생겨났습니다. Came along that infected most of the beaches that and killed them. 단일종이야. 단일종인데 플러스 여기에 뭐가 생긴 겁니까? 여기에 pathogen, 병원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야. 단일종이라니까 얘밖에 없어요. 그럼 다 죽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다시 단일종, 다양성이 사라지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좀 더 가볼게요. In that case, 그러한 경우에, 여기서 그러한 경우는 어디를 말합니까? 이 경우에 wouldn't it be more advantageous?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If there were a certain number of other species around. 다른 종들이 있다면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애들이요. 양쪽에 대시 있으면 삽입이다. 안 봐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종들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That would continue to grow and provide the shade needed for a new generation of young beeches to sprout and grow up. 다시 이 종들, 다른 종들이 뭐 하냐면 that would continue, 지속해 줍니다. to grow and provide the shade. 이런 뭐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을 계속 해주고요. 또 하나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그 그늘 언제 필요해? Needed for a new generation of young beeches. 이런 애들이 새롭게 싹을 틔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됐죠?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됐죠? 뒤에 diversity,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diversity.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provide security for ancient forest. 이렇게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숲에게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뒤에 읽으면 그냥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결국에 내가 쓰고 싶었던 건 뭡니까? 이 균류들은 이렇습니다. 그럼 균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 충분히 정보를 다 얻었잖아요. 그럼 뭐 한다? 싸워서 단일종이 생기고 그 단일종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과 함께 사라져버릴 수 있다. 여기는 뭐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이라고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생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썼던 말들, 이 모든 말들을 여기다가 반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봐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여기서 이 forward thinking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이 forward thinking이 누구에 대한 얘기다? 얘에 대한 얘기였다. 그러면 문제는 되게 쉬워지는 거죠. 오케이? 답 골라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Responsible for the invasion of foreign species. 외래종에 대한 얘기입니까? 균류와 외래종. 여기 지금 외래종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외래종 자체가 없죠. 외래종이 없기 때문에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요. 두 번째, eager to support the dominance of one species. 단일종의 지배를 지지한다. 제일 먼저 지었어야 되죠. 단일종은 이쪽입니다. 단일종 이쪽이었다고요. 나는 여기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었어야 되는 것이 단일종, one species 얘를 지었어야 됩니다. 됐죠? 다음 3번입니다. Aware that, 알고 있습니다. Diversity,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cause, 그러니까 여기서 lead to라는 표현을 썼는데 lead to는 cause예요. 야기시키다 이런 거죠.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숲의 안정성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정반대 이야기. 됐죠? 간단하게 여기 3번으로 답을 골라낼 수 있겠죠. 됐어요? 봐봐.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 문제 더럽게 어렵네. 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쉽네. 입니까? 굉장히 쉽네죠. 딱 하나예요. 근데 너희가 읽었을 때 혹시 틀린 사람들은 내가 읽었을 땐 저렇게 느껴지지 않던데 이은 딱 하나예요. 이렇게 잡았냐 안 잡았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딴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석 자체가 막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단어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글을 읽을 때
해석에만 너무 급급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어떠한 구조로, 어떠한 구도로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주지? 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다시 아까 처음에 말했죠. 듣기는 읽기다. 읽기는 듣기예요. 필자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들으라고. 글을 통해서, 글자를 통해서 필자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들으세요. 이 문장 하나, 이 단어 하나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물론 해석할 줄 알아야죠.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보다 너희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그래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얘기가 싶은 건데, 이게 먼저 와 닿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갈게요. 어떤 거 볼 거냐면 24번을 하나만 볼게요. 대입학 문제도 하나만 풀어봅시다. 자, 같이 가볼게요. 술을 그렇게 자주 먹는 편이 아닌데, 술 마시면 대리운전 하잖아요. 술 먹고 운전하면 큰일 나요. 알아요?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 굉장히 심해요. 왜냐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 난 대리운전을 보통 할 때 내가 이용하는 대리운전 딱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항상 이렇게 대리운전을 하게 되면 여기서 부르는데, 내가 거기를 이용한 이유는 딴 데보다 좀 비싸요. 다른 이제 대리운전 회사보다 조금 비싸. 한 1,000원인가? 더 비싼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0원 정도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이 왜 비싼 걸 쓰냐? 왜? 내가 사용하는 여기 대리운전 회사는 자기들 수익금의 절반을 기부해요. 정확히 절반을 기부하는 곳이거든요. 좀 비싸더라도 여기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기부하는 것도 뭐 이렇게 증명을 다 해. 이렇게 한다라고 다. 그래서 좋잖아. 비싸더라도. 잠깐 다시. 우리나라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허덕허덕거리고 막 굶어 죽고 아사하고 막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약간 살만하잖아 이제.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도 저기 좀 이렇게 많이 세련됐고 하니까. 먹고 살기 급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의미 있는 데를 찾죠. 뭔가 좀 의미 있고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을 찾게 되죠. 소비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지금 돈을 쓰는 거잖아. 소비 활동을 할 때에도 뭔가 조금 더 의미 있는 거, 뭐가 조금 더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술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맥주를 좋아해요. 맥주를 마실 때 내가 한때 뭘 되게 좋아했었냐면 칭따오를 많이 마셨거든요. 칭따오 맥주를 마셨었는데 요즘에 이거 절대 안 먹죠. 그쵸? 칭따오 공장, 맥주 공장, 거기 내가 갔던 데거든? 내가 견학차 거기 갔었는데 맛있긴 합니다. 제가 갔었는데 그 맥주 공장에서 그 맥주의 색깔과 비슷한 액체를 이제 집어넣는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있어요. 그 비슷한 색깔인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비슷한 색채, 비슷하게 거품도 나고요. 뭐 그거를 이제 거기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안 먹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나은 거고, 너희는 어때요? 이거 어때요? SPC? 파리바게뜨를 예전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용합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죠. 남양유업은 적극적으로 이용합니까? 잘 모르는구나.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보이콧 운동을 했었죠. 왜냐하면 노동자들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이제 그 비행기 회항시키고 막 비행기 돌려. 난 땅콩 막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그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죠.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을 이용하지 않죠. SPC 같은 경우도 파리바게뜨였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큰 사고를 당하는, 근데 그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행동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기왕 돈 쓸 건데 저딴 식으로 안 해. 이렇게요.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특정 브랜드를 말해서 좀 그렇지만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욕 되게 많이 먹었죠. 그래서 판매량도 급감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기업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될 대로 되라, 망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합니까? 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요? 물건만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좋은 물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값싸게 좋은 물건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가 아닌 거죠. 결국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거나 그보다 더 나아가 소비자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깜짝 놀라야 돼. 어머나, 막 이럴 정도로. 가보죠. 그 얘기입니다. 가보죠. 처음입니다. As you may already know. 이미 알고는 있겠지만 필요 없어요. 이미 알고 있다니까 어차피 필요 없어요. 뒤에 봅시다. What and how you buy.
can be political. 의미 있는 말이죠. what,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buy, 구매한다라는 거. 구매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입니다. 잠깐만, 첫 문장 읽고 나서 봐봐.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읽고 이런 얘기야. 읽고 이런 얘기를 정리하잖아. 너희가 직접 해야 돼요. 직접.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짧으니까 70분 안에 막 풀고 막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쓸 시간 없어요.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까지 잘 못할 겁니다. 헌데 연습하거나 글을 읽어보거나 했을 때는 자꾸만 적어보시는 게 좋아요. 눈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특히나 다음 주부터는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겠다. 기억력 테스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실제 지문을 읽으시라고. 그러려면 정리가 돼야 돼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떤 말이지? 한마디로 봐. 첫 문장을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것은 딱 두 단어죠. 어떤 거요? 구매 행위. 글씨 참. 첫 문장을 읽고 나서 기억나야 되는 것은 구매 행위가 어떻다고요? 정치적이라고요. 구매 행위는 정치적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어떤 말인지. 잠깐만. 근데 질문 하나만 합시다. 정치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빨간색, 파란색 이 얘기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정치적이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죠? 그 얘기를 하겠죠? 뒤에. To whom do you want to give your money? 누구한테 네 돈 줄 거니? 네 돈 누구한테 줄 건데요? 잠깐만. 이 돈을 뭐로 치환할까요? 표로 치환하죠. 네 표 누구한테 줄 건데? 네 표를 빨간색한테 줄 거니? 파란색한테 줄 거니? 아니면 시꺼먼색한테 줄 거니? 노란색 없어졌죠. 누구한테 줄 거니? 뭐 이런 거 생각해야겠죠. 이 돈을 그 표로 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이 돈을 또 치환할 수 있죠. 뭐? 권력으로 치환할 수 있죠. 그 권력을 누구한테 줄 거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뒤에 가볼게요. What company and corporation do you value and respect? 당신은 어떤 기업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어떤 기업을 존중합니까? Be mindful. 잠깐만요. 명령문을 썼네요. 명령문을 썼습니다. 아예 명령문을 썼습니다. 조심하세요. Be mindful. 마음을 가득 채우세요. 조심하세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Every purchase. 이 purchase가 뭡니까? 구매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구매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by carefully researching the corporation that are taking your money to decide if they deserve our support. 이렇게요. 모든 구매에 대해서 조심하고 신중하세요. 신중한 구매 활동을 하세요. 뭐 함으로써 그 방법까지 나왔습니다. 방법은 carefully researching the corporation. 그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세요. 근데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they are taking our money. 우리 돈을 가져가죠. 우리 돈을 가져가는 회사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요? To decide. 결정해야 되거든요. 뭘요? If they deserve our support. 이게 나의 지지를 받아갈 만한가? 내 돈을 가져가서 장사를 계속 할 만한가? 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요. 잠깐만요. 이렇게 구매 행위는 정치적이다. 이 구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라. 이게 필자의 말입니다. 신중하라. 신중해야 된다. 됐죠? 좀 더 가볼게요. Do they have a record of polluting the environment? 얘네 혹시 환경을 오염시킨 거 아니야? 독극물을 한강에 뿌린 거 아니야? Do they have fair trade practices and an end-of-life plan for the products they make?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환경을 오염시킨 적이 있지 않은가? 혹시 얘네가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혹은 얘네가 만드는 상품에 대해서 평생 동안 보장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잠깐만요. 지금 뭐야? 하나, 둘, 세 개 나왔죠. 중요한 얘기다, 안 중요한 얘기다? 중요하지 않다. 예시죠. 오케이? 이건 뭐에 대한 예시입니까? 어떤 거에 대한 예시냐면 얘네들은 carefully researching. 연구조사해봐. 사전 조사해보세요. 그 조사 내용에 대한 예시일 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됐죠? 신중해 봐야 된다 이런 거죠. Are they committed to bringing about good in the world? 세상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또 질문입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My family has found a company. 우리 가족이 회사 하나를 찾았는데 Producing recycled plastic packaging free toilet paper with a social conscious. 이렇게. 성우야, 갖고 와.
갖고 와. 저번에 말했잖아. 좋은 습관이 아니라니까. 말했잖아. 앞에 있으면 다 보여. 바보가 아니잖아. 그러지 말라니까.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했을 때 그 습관을 고쳐. 여자친구한테 연락한 거야? 그럼 용서해줄게. 아니지. 좋은 습관이 아니라니까. 그러지 마. 됐죠?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하자마자 이 부분을 너희가 힘줘서 읽을 겁니까? 못 알아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뭐만 생각하면 돼요? 이걸 봐야지. 여기가 아니라 여길 봤어야지. 이걸 봤어야죠. 걔네가 잘하고 있냐고요. 세상에 선을 끼치고 있냐고요. 좋은 행동들 하고 있냐고요. 컨션스란 단어가 그 양심 이런 겁니다. 사회적인 인식과 양심 같은 것들을 가지고 토일렛 페이퍼인데 플라스틱 패키징 프리야. 없다는 거죠.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재활용해서 만드는 거죠. 어우, 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회사를 우리가 알아냈죠. They contribute 50% of their profit to the construction of toilet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화장실 짓는데 막 그들의 돈을 막 50%나 쓰고 있대요. 아까 내가 대리운전 이용한 데가 50%의 수익을 보내는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네요. 이런 걸 이용하는 나도 되게 훌륭한 사람인 거죠. 비웃는 새끼 누구야? 자, 뒤에 보니까 We are genuinely happy. 우리 진짜로 행복합니다. 뭐가? To spend our money. 우리 진짜 기분 좋은 거죠. 어떤 거? Spend money. 우리의 돈을 쓰고 있죠. 어디다 씁니까? On this social toilet paper each month. 이렇게요. 소비를 하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사회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뒤에 remember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remember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The corporate world is built on consumers. 이 기업 세계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So as a consumer, you have a power to vote with your wallet. 표현 참 재밌죠. 봐봐, vote with your wallet. 재밌는 표현이죠. 왜? 당신이 지갑을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지갑을 가지고 투표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맨 처음에 political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것과 호응해서 지갑을 가지고 투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소비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And encourage company to embrace healthier and more sustainable practices with every purchase you choose to make. 됐죠? 뒤에는 그냥 쭈르륵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여기까지. 구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그러니 구매 행동에 신중해야 된다. 신중한 구매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이유를 하나만 적다면 사회적 선을 위해서 이런 정도. 됐죠? 정답은 이렇게 하면 좀 쉽게 나올 수 있겠죠. 1번에 그린 비즈니스. 오, 그럼 뭐 친환경? 잠깐만. 아까 여기서 플라스틱 패키징 프리도 나왔고 리사이클도 나왔으니까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이거 여기 예시죠. 이해됩니까? 특히나 대입학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시는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예시가 정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명제가 정답이 돼야지 예시가 정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아닌 겁니다. 예시잖아요. Fair trade does not always appeal to consumers. 여기도 마찬가지로 fair trade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나왔던 예시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우셨어야 돼요. 3번 Buy consciously. 의식을 가지고 구매를 하세요. Make companies do the right thing. 회사로 하여금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하세요. 잠깐만, 여기서 buy consciously. 신중하게 구매를 하세요. 신중하게 구매하세요. 회사로 하여금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하세요.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근데 잠깐만, 이것이 다 정치적인 거죠. 정치인으로 하여금 너 이렇게 해라 라는 거죠. 누구한테 표를 주고 파란색한테 표를 주고 빨간색한테 표를 주고 빨간색 니네들 표 줬으니까 니네 이렇게 잘해봐. 파란색 니네 표 줬으니까 이거 잘해봐. 대의민주주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죠? 그렇게 정치적인 행위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럼 정답은 3번으로 쉽게 갈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만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바라는 것은 읽고 이렇게요. 됐죠? 하나 더 합시다. 오래간만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문법 문제 풀기로 했죠. 얘 한번 봅시다. 29번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문법 문제 한 문제는 풀었었잖아. 하나는 풉시다. 자, 그런데 풀기 전에
적어보고 시작할까요? 얘 동사랑 관련되죠? 얘 동사랑 관련됩니다. 얘도 동사와 관련됩니다. 얘는 접속사랑 관련되고요. 얘도 접속사랑 관련됩니다. 매번 말했죠. 모의고사에 나오는 모든 문법 문제들은 5문제 중에서 3개 이상은 무조건 동사 또는 접사 관련이다. 심지어 얘는 다예요. 얘는 전부 다 동사와 접사 관련되는 문제들인 거죠. 그럼 우리가 동사랑 관련되는 문제들 푸는 방법, 접속사랑 관련되는 문제들 푸는 방법은 이야기 많이 했었으니까 또 하진 않고 바로 갈게요. 다만 딱 한 가지, 동사랑 관련되는 문제를 풀건 접속사랑 관련되는 문제를 풀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이걸로 시작해야죠. 오케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곧 내신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니까. 내신 문제에 사실은 이제 제일 까다로운 게 그거잖아요. 그냥 한 문장 속에서 밑줄 다 쳐져 있고요. 문장 전체에 밑줄 쳐져 있고, 자, 틀린 거 찾아봐. 혹은 맞는 거 찾아봐. 이게 제일 까다롭죠. 제일 까다롭고 힘들긴 하죠. 이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가 뭐예요? 일단 드립다 해석을 하자. 해석을 해서 해석이 잘 되네, 맞는 문장. 해석이 안 되네, 틀린 문장. 네가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냥. 오케이? 문법적으로 맞추면 네가 해석 못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라. 어떻게 해라? 요거 먼저. 항상 요거 먼저. 그죠? 그러면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왜냐? 해볼게. 동사랑 관련되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동사의 개수, 접속사의 개수. 해볼게. Remember, 기억하세요. 동사 하나. 됐죠? Those items have already traveled. 이렇게 동사를 봐야겠죠? have pp니까 동사. Hundreds of miles, which 일단 동사로 표기가 돼 있으니까 동사로 표시합시다. The shells and once they go into waste, they start a new carbon mile journey. 이렇게요. 자, 동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동사가 5개야. 근데 접속사가 4개야. 동사가 5개인데 접속사가 4개야. 그럼 얘는 동사가 맞습니다. 됐죠? 근데 동사가 5개야. 근데 접속사가 3개야. 얘가 정답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지금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동사가 지금 주어 동사가 5개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만약 접속사가 4개라고요. 공식이 딱 맞잖아. 그러면 다른 건 보기가 아니니까 얘만 보기니까 이해돼요? 그럼 얘는 동사가 맞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혹시라도 접속사를 찾아봤는데 3개야. 그럼 누구 하나는 가짜 동사이면서 진짜 동사의 척하고 자빠졌는 거 아니야. 다른 건 선택지가 아니니까 그럼 얘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하시라. 접사를 찾아볼까요? 제일 먼저 어디 있어요? 잠깐만. 근데 여기 remember 동사죠. 근데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명령문. 기억하세요. 근데 동사인데 동사가 바로 연결되어 있네? 그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접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하지? 여기 you가 있다고 치고 명령문이니까 주어 동사에 주어 동사구나. 주어 동사면 접속사가 숨어 있을 수 있죠. 여기 사이에 that이란 단어가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됐죠? 또 어디 있어요? and가 접속사입니다. 하나 더. once가 접속사예요. once라는 단어가 부사도 있는데 once를 접속사로 쓰면 일단 뭐뭐 하면 이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once부터 이렇게 묶어주고 요 and에 대한 주어 동사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숨어있는 접속사가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5개인데 접속사가 하나, 둘, 3개밖에 없죠. 그래서 한 번에 얘가 정답인 겁니다. 됐어요? 그냥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된다고. 알겠죠? 이 풀이를 듣고 그렇게 어려운 논리는 없잖아요. 딱 요거에 맞추는 거니까. 다만 혹시라도 요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서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고. 이걸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시라고. 그러니까 풀이를 보면서 그렇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동사의 개수를 찾고 접사의 개수를 찾고 요것에 빨리 익숙해지시라.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어떤 거 풀 거냐면 빈칸 하나 볼까요? 우리 33번 하나 볼까요? 33번이 좀 읽을만해요. 좀 흥미로운데. 자, 이야기해볼게. 빈칸이 첫 부분에 있습니다. 가볼게. As always happens with natural selection.
잠깐만 질문. 여기서 as라는 단어 있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as는 접속사입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as를 잠깐 하나만 적을게. as라는 단어가 접속사가 되면 그냥 아예 다 적어드릴게요. as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예요? 접속사가 있고요. 또 오케이 좋아요. 전치사 또 부사도 있죠. 부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as란 단어는. 그런데 as란 단어가 부사로 사용되면 어떤 겁니까? as 동등비교. 동등비교에서 앞에 나오는 여기 앞에 나오는 as가 부사인 겁니다. 됐죠? 전치사 as가 있습니다. 전치사 as는 뭡니까? as 뒤에 명사를 쓰는 거죠. 뜻은 뭡니까? 뭐뭐로서. 전치사는 뭐뭐로서입니다. 잠깐만요. 질문. 뭐뭐로서라고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B로서의 A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A랑 B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정보 처리를 하시라. 아, 전치사 as는 그냥 앞에 거랑 같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접속사가 있는데요. 접속사 as는 사용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뭐뭐 있어요? 첫 번째? 오케이, 시간인데 무경 이때는 어떤 시간 중에서도 뭡니까? when에 가까워요? while에 가까워요? as는 굳이 보자면 맞아요. while에 가깝습니다. while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when보다는 while에 좀 더 가깝습니다. 뭐뭐한 동안에 이런 의미고요. 무경 또 뭐 있어요? 이런 썩을 이유도 있죠. because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요? as time goes by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 그 다음에 as는 뭐 있어요? as you know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 as는 always happens 이렇게 났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이런 경우는 문법적으로 많이 따지기보다는 항상 발생하는 것처럼 뭐뭐처럼 잠깐 근데 뭐뭐처럼이잖아. 뭐뭐처럼 뒤에 with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서 항상 발생하는 것처럼 직역하면 자연 발생과 함께 항상 발생하는 것처럼. 그러면 자연 발생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랑 자연 발생이라고 하는 자연 선택이라는 것과 bats and their prey 박쥐랑 그 먹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랑 같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다시 그럼 첫 문장을 딱 읽자마자 이런 거죠. 박쥐와 박쥐의 먹이. 박쥐와 박쥐의 먹이가 보여주는 모습은 이 모습은 뭐랑 똑같다?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과 같다 이런 말이죠. 그럼 질문을 다시 하죠.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연 선택이 뭐예요? 진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진화라는 것으로 보면 갈라파고스 군도에 새가 이렇게 있는데 새가 새인데요. 주둥이가 긴 애들만 살아남았어요. 왜죠? 여기는 선인장 가시가 이렇게 있거든요. 주둥아리가 짧은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가시에 찔려서 뒤지든지 못 먹어서 뒤지든지 어쨌거나 뒤졌죠. 잠깐만요. 자연 선택은 뭡니까? 자연이 선택한 거예요. 뭘요? 살아남을 만한 애를요. 오케이? 살아남을 만한 애를 선택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애들은 도태돼서 없어진 거죠. 이게 자연 선택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자연 선택이 뭔지 몰라. 물론 알면 자연 선택이 뭔지 알면 정답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자연 선택 몰라 어쩌라고 라고 하면 글을 더 읽어봐야겠죠. 가봅시다. Fo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의 시간 동안에 얘네들은 이랬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랬다는 거죠. 보세요. 봐봐. 뒤에 보니까 It is believed that 이렇게 믿어진다.
이렇게. 요 얘기 더 하는 거야. 이쪽 이야기 더 해볼게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몰라. 내추럴 셀렉션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얘에 대한 설명 좀 더 해야겠죠. 얘네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는 거야. Hearing in moth. 여기서 hearing이라고 하는 것은 청력이야. 청력. moth가 뭡니까? 나방이야. 잠깐. 나방을 듣자마자 너희가 뭘 떠올려야 돼요? 나방이 뭡니까? 나방 뭐? 그렇죠. 나방이란 말을 듣자마자 먹이. 이렇게 왔어야 돼요. 이해돼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나방이 먹이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이런 사람도 있을 건데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읽은 거랑 방금 전에 읽었던 거랑 어떻게든 연결시켜야 돼. 말했잖아. 지문 하나에 봐봐라. 이거 번호 붙어있죠? 몇 문장이야 이거? 꼴랑 6문장이야. 이 6문장 안에서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중군단막으로 퍼져. 이러지 않는다고. 한 가지 이야기 할 거라고. 그러면 방금 전에 읽었던 거랑 지금랑 연결되겠지. 그럼 그렇게 연결시켜서 읽어야지. 잘 안 되면 그렇게 자꾸만 노력해야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나방이 뭐야? 먹이. 나방이 박쥐는 아니잖아. 설마 그렇게 생각하면 슬프잖아. 나방에서의 청력이, 나방의 청력이 arose, 발생했습니다. 청력이 생겨났대. Specifically in response, 잠깐만요. 중요한 건 이거야. 청력이 갑자기 생겼대. 왜? 왠 줄 알아? In response to the threat of being eaten by bats. 잡아먹힐까 봐. 됐어? 그러면 잠깐 어떤 모습이 있냐? 이 박쥐가 이 먹이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위협을 했을 거 아니야. 나 잡아먹는다 라고. 그랬더니 이 먹이는 뭐가 생겼어? 청력이 생긴 거야. 청력이 생겨버렸다고. 얘가. 뒤에 한번 가볼게요. Not all insects can hear. 이건 왜 썼냐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고요.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고요. 이해됐어요? 그 얘기 좀 추가로 덧붙인 거다. 뒤에. Ove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의 시간에 걸쳐서 moths have evolved the ability to detect sound. 잠깐만요. detect sound, 청력이란 말 못 알아들을까 봐 한 번 더 말해준 거예요. 오케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청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At ever higher frequencies. 높은 주파수. 그 주파수는 누가 쏘는 걸까요? 박쥐가 쏘겠죠. As they have the frequencies that vocalization have risen to. 됐어요? 오케이? 왜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They have the frequencies of bat. 잠깐만요. 그 박쥐 vocalization의 frequency가 have risen.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they have risen to. reason을 생략한 겁니다. 됐어요? 잠깐 다시 이 청력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갈게요. 이 청력에서 주파수가 감지할 수 있는 주파수 역대가 올라갔대. 누구 때문에? 그 이유는 뭡니까? 누구 때문에? 박쥐 때문에. 됐어요? 그럼 잠깐만 이 박쥐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박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밥 먹으러 가자 가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도망가. 갑자기. 내가 다 잡아먹었었는데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자 했더니 이 새끼들이 다 도망가 갑자기. 이상하잖아. 얘네도 알게 되겠죠. 왜? 수백만 년의 시간이 걸쳤으니까요. 그럼 얘네도 알겠죠. 야, 조금 더 자그마한 목소리로 주파수를 높여서 우리끼리 얘기해볼까? 라고 한 거죠. 그럼 얘네가 또 이제 잡아먹혔겠지. 얘네 또 눈치챘겠지. 저 새끼들이 목소리 높였다. 야. 우리도 좀 잘 듣자. 이렇게 했겠죠. 잠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죠. 박쥐와 먹이가 한 건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 얘기를 썼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고 이 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싶었던 이유는 물론 밑에 더 읽어보면 좋겠지만 바로 정답을 찾으러 가면 이 문제를 같이 풀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선택지 때문이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잖아. 지금 얘기해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향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 표현 자체가 없어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정답을 골라내지 못했던 건 그 영향이라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 알아요? 우리나라 군대 있잖아요. 곧 너희가 끌려갈 곳이에요. 곧 갈 거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년 후에요. 이거 알아요? 다음 월드컵은 군대에서 본다는 거? 자, 봐봐. 그래서 잘 갔다 와. 난 갔다 왔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육해공 3개잖아. 육군이랑 해군이랑 공군 중에서 우리나라 어디가 제일 셉니까? 우리나라는 육군이 미친 듯이 셉니다. 육군력은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세요. 우리 육군력 굉장히 셉니다. 해군은요? 비리비리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해군력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왜요? 왜 해군력은 강하지 않죠? 이순신 누구냐? 야, 이순신이 해군도 강해야지 그죠? 해군력이 약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해군이 발전하기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에 잠수함 여기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제 다른 애들이 여기 적군 출몰을 했어. 그럼 이 잠수함 어떡합니까? 날라가? 안 되잖아. 삥 돌아가야 돼. 이해됩니까? 만약에 일본처럼 섬이야. 여기 있었는데 나타났어. 야, 어디가 빠르냐? 이쪽이 빠르면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야, 이쪽이 빠르냐? 이리로 가면 되잖아. 그럼 돌아가면 되거든. 그럼 우리나라는 이게 나눠져 있잖아. 이래서 해군이 발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공군은 어때요? 공군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KF 뭐 이거 개발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지만 기본적으로 공군은 약해요. 왠 줄 알아요? 비싸요. 왜냐면 스텔스 하나 겁나 비싸. 안 돼. 근데 아무리 비싸더라도 뭐 이렇게 돈 많이,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돈 많이 들어가지고 개발하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육군에만 투자를 합니까? 돈도 육군한테 제일 많이 줘. 여기 투자 제일 많이 해. 무기도 제일 많아. 왠 줄 알아요?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그렇기 때문이죠. 봐봐. 왜 육군이 강해졌어요? 얘네 때문에. 얘네가 밀고 내려올 거니까. 그거 막아야 되니까. 오케이? 나도 육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육군을 개 키웠는데. 아무튼 이런 거죠. 그럼 잠깐만요. 북한은요? 북한은 어느 세력이 가장 셉니까? 마찬가지로 육군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얘네가 그러니까. 재밌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혹시 니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봤습니까? 잘 생각해봐. 비행기를 타보면 만약에 일본에 간다고 칩시다. 일본에 가. 그럼 너희가 체감상 비행기가 떴어. 그럼 쭉 날아가면 될 것 같잖아. 잘 생각해봐. 너희가 탔던 모든 비행기는 일단 비행기가 뜬 다음에 쭉 돕니다. 잘 모르죠? 나중에 혹시라도 비행기 타게 되면 잘 한번 눈여겨봐봐.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인데도 떴다가 돌아요. 무슨 말이냐? 일본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있잖아. 쓰나미가 몰려오기 때문에. 아무튼 좀 작아졌어요. 여기서 비행기가 뜨잖아. 야, 일본 가는 비행기면 쭉 떠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비행기는, 인천공항에서 쓰는 모든 비행기는 이렇게 뜹니다. 100% 이렇게 떠요. 우리나라의 모든 활주로는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알아요? 두 가지의 효과가 있죠. 첫 번째, 비행기가 뜰 때마다 북한에선 걱정하겠죠. 야, 저거 민항기야, 전투기야. 긴장하겠죠. 실제로 그렇게 긴장하라고 모든 활주로는 북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지금 우리가 보면 유치하게, 유치한데 진짜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야, 유치하게 뭐야.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봐. 우리 지금 공격하러 오는 거야. 저 새끼들 놀러 가는 거야. 매번 헷갈리죠. 매번 헷갈리다가 진짜 또 봐. 얘네로서는 간담이 서늘한 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비행기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탈 때 되면 한번 기억나면 한번 잘 보세요. 모든 비행기는 돕니다. 또 한 가지. 진짜 전쟁이 났다고 칩시다. 가야죠. 바로바로 가야죠. 오케이? 전쟁 나면 활주로가 다 그 군용으로 사용되는 거 아시죠? 다 가야죠. 이렇기 때문에 모든 항공기들은 이쪽으로 뜹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비행기가 이렇게 뜨면서 얼마나 많은 연료를 낭비하겠어. 그죠? 근데도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이렇게 있으니까요. 얘네는 왜 청력이 발달했을까요? 위가 있으니까요. 봐봐. 남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 좀 흥미로워하네. 우리나라 그 미사일 있잖아요. 미사일. 우리나라 미사일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미사일을 만들 때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거리에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주로 쏘아올릴 수 없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거리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거리 제한 웃긴 게 미사일이 쭉 올라가면 인공위성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거를 살짝만 이렇게 하면 미사일 되는 거야. 미사일의 기술과 인공위성의 기술이 같아요.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 앞에다 인공위성을 탑재하냐 핵탄두를 탑재하냐 요거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원래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그 거리 제한을 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하지마 그래서 이제 우리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거리 제한이 풀렸어요. 지금 거리 제한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이걸 이제 협상해가지고 풀었거든요. 우리는 멀리 쏠 수 있어요, 이제는. 근데 그 전까지 거리 제한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미사일을 개발한 거야.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거야. 날릴 수 있는 데까지 날렸어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100km를 날릴 수 있다. 이미 거기까지 가고도 남는 기술을 개발했어. 과학자들이 할 게 없잖아. 그럼 뭐 하겠어? 너무 심심한데. 할 게 없잖아. 정확도를 높였어요. 미친 듯한 정확도. 미친 듯이 정확도를 높여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무 있거든요. 현무. 그 미사일 이름이 현무야. 현무 미사일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현무의 기술은 지금 현재 스코어. 현무의 기술은 건물이 있잖아요. 700km를 날아가서 건물을 뚫고 들어가서 원하는 층에서 폭발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기술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무 하나 팔면 돈 굉장히 많이 벌어요. 우리나라 방산으로 돈 되게 많이 버는 거 알아요? 유럽 쪽에 그 자주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되게 많이 벌어요. 이 사업이 우리나라 되게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돈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산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매형이 레이더를 개발하는 사람이라 그 정보를 빼내가지고 요건 제가 편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봐봐.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전부 다 뭡니까? 이 무기를 만들었어? 나도. 나도 만들었어? 나도. 이게 뭡니까? 그게 군비 경쟁이에요. 오케이? 너희가 곧 갈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기로 끌려가겠죠. 암이 무기입니다. 오케이? 군비 경쟁을 arms race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군비 경쟁이 되잖아. 경쟁이 뭡니까? 너 이거 있어? 나도. 너 저거 있어? 나도. 네가 들어? 주파수를 높이자. 높였어? 나도.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표현이 굉장히 비유적으로 멋진 표현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얘입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흥미로운 글이었더래서 요거 하나 정도 했고요. 하나 더 하면 좋은데 시간이 좀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합시다. 한두 문제 정도 좀 더 다루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할게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주중 수업에 이 뒤쪽에 순서랑 위치. 왜냐면 우리가 방학 동안에 빈칸 이야기했었고요. 순서 위치를 좀 다뤘었는데 방학 동안에 했던 걸 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주중에 순서랑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시험지를 챙겨 오세요. 그날 없는 사람 손들어 했는데 손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릴 테니까 반드시 그날 챙겨 오시라.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